안녕하십니까. 오름학원 국어 김세환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3월 모의고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3월 모의고사 간략하게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통 과목인 문학,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신 3월 모의고사의 의미, 국어에서 3월 모의고사 공부에서 어느 의미가 있는가. 자, 대부분 겨울방학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만으로 3월 모의고사를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래 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겨울방학은 이미 과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셨든 조금 아쉬움이 남았든 결과도 원하는 만큼을 받으셨든 아쉬움이 남든 과거입니다. 그럼 여기에 너무 머물러 계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과거를 바탕으로 약점을 확인했잖아요. 약점을 확인했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약점과 부족한 상황을 채울 것인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가올 6월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6월 모의평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3월 모의고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3월 모의고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우리가 무게를 둬서 원하는 상황을 받지 못하셔서 이후의 어떤 공부, 원동력을 상실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신 3월 모의고사랑 과거의 3월 모의고사 그리고 23학년도 수능인 작년 수능과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독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력평가, 꼭 3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력평가는 모의고사 특유, 학력평가 특유의 스타일이 제시문에도 있고 문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기만 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어렵기만 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어렵기만 한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시문 일부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수능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과 코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게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이 두세 문항 정도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괜찮은 문항들로 채웠어요. 그래서 수능과 닮은 문항들이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문항들이 포함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마냥 어렵기만 한 문항들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을 우리가 공급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습 교재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두 번 더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가치가 있을 거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은 이제 재작년이든 작년이든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유형이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이 3월 모의고사 특유의 어떤 스타일 말씀드렸죠? 평가원과는 조금 결이 다른 스타일이 이번 문학에서도 찾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아주 없었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덜 찾을 수 있었고 23학년도의 수능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23학년 작년의 수능이 문학이 조금 쉬웠죠. 평이했죠. 그래서 등급과 향상에 어떤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들과 우리 3월 모의고사의 문항을 비교하면 오히려 3월 모의고사의 문항이 조금 더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준비할 큰 시험은 수능이고 수능과 결을 같이 하는 시험인 평가원 주간 시험은 육모 고모이기 때문에 우리 학력평가가 아니라 다가올 육모 평가원 시험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육모에 비중을 둔다는 건 사실상 EBS 문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평가원의 언어를 같이 익혀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화작 같은 경우에 헌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난해 딱 오히려 쉬운 편이었죠. 그죠? 언어 매체 같은 경우도 특별히 막 정말 너무나 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매체 같은 경우에 함정도 없고 자, 제시문 단위에서의 함정도 문항 단위에서의 함정도 찾기가 어려웠죠. 그죠? 언어 부분은 조금 매운맛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 바퀴를 충분히 돈 친구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평가원보다 조금 할만했다.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할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제가 있었죠. 한 바퀴를 충분히 돈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이 약점이니까 한 바퀴를 충분히,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를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어과 3월 모의고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항 얘기를 해볼 텐데 3월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가른 문항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항들, 까탈스러운 문항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 이거는 3월 모의고사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가원 시험, 그 다음에 수능까지 사실은 이 과정이 반복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해놓으면 등급을 우위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제 제시문 우리 언어, 우리 독서론 1번, 2번, 3번 빼고 제시문의 3점 문항이 역시나 어려웠대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인문, 사회, 과학기술, 제시문에서의 3점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이 3번, 이 3점 문항 모두를 다 맞았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등급 중에서도 또 높은 퍼센트, 100분이 뭐 100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뭐 2, 3%, 하나 그러면 또 일단 1등급 4% 2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여러분 영역과 제시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3점 문항이 다 할만했다는 게 특징이니까 다시 한번 연습 삼아서 이번 시험의 3점 문항을 골고루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늘 그렇듯이 고전 문학,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우리 힘들어 하셨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현대시에서 주제를 묻는 문제, 그러니까 주제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주제에서 벗어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었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오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죠. 28번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네 문항 중에 세 문항이 고전 문학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점을 받아야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만점에서 벗어나면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작을 고르신 분들은 조금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책임감은 당연히 만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문제, 자료의 적용, 길고 어려워 보이는 자료,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인 35번 문제, 그 다음에 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중세 국어 문제. 우리 이번 언어와 매체는요, 문장에 짜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죠. 문장 성분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시험이든 아니면 앞으로 나올 시험 언제든지 문장에 짜인 부분이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국어 공통교과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자랑이고 저희 자랑인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 6시에서 9시 반,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사실 되게 짧아요. 훅훅 지나갑니다. 뭘 할 거냐면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독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게 화두가 되겠죠? 수능식 화법과 사고를 익힐 건데요. 이 수능식 화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시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수능에서 영역별, 유형별 제시문 간의 차이가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문이든 사회든 과학기술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소리야? 모두가 수능식 화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식 화법이라는 것은 한 줄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함의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 혹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고, 빵꾸, 구멍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읽으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수능식 화법. 이게 이제 제시문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잘 읽는 방법이고요. 이 사고, 수능식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쓰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쓸 것인지, 쓰면 안 되는지, 선택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제시문과 문항 합치면 만점이죠. 그래서 수능식 화법과 수능식 사고를 익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가장 좋은 자료인 기출, 독서 제시문을 볼 텐데
우리 수업은 좀 특이해요. 저랑 같이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제시문을 내가 봤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다채롭고 깊고 볼 수 있구나. 요거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 통합 제재, 우리 가와 나 제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합 제재, 그리고 인문 제재들, 역사, 철학, 드물기, 예술 제재들 중심으로 읽을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듯이 EBS 수능 특강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필수 작품, 모든 작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출제 예감이 높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수능 문항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 요소를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문학 제재가 EBS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각 영역별로 필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작품들, 그죠? 좋은 작품들, 굵직한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감상하거나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 개념들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르막원의 자랑인 저랑 단둘이, 그죠? 1대1 목표를 정해서 단기에 성적을 쭉쭉 올릴 수 있는 수능 클리닉 말씀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월 모의고사 고생해서 보셨잖아요. 그럼 뭐가 나왔다? 우리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더 깊게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워낙 다양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언어 매체 주 1회 2시간씩 총 8번, 우리가 모평 전까지 6평 전까지 언어 부분, 매체도 다루긴 할 텐데 주로 우리가 곤란함을 느끼는 부분이 언어 부분이니까,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언어와 매체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언어 문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문법을 잘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개념을 완전히 잡아놓고 거기다가 개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개념이 아니라 그 넘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들, 저는 이걸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필살기 플러스 문제풀이가 한 바퀴예요. 자, 개념만 가지고는 선택지가 하나만 남지 않아요. 2개, 막 3개씩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부분들을 더하면 그때 선택지가 하나만 남고 그것이 정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념도 완전히 잡으셔야 돼요. 골고루 잡으셔야 돼요. 우리 편식 되게 심하잖아요. 문법 공부하실 때, 언어 공부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못하는 부분 없이 골고루 이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제가 필살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우리 부분들 얹어서 2시간씩 8회 중에 6번은 우리 개념과 필살기, 그리고 2번은 이것을 바탕으로 문항이 얼만큼 재밌고 쉽게 풀리는지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초에 개설될 거고요.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 우리 학원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르막원 국어 김세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